네, 반갑습니다. 네. 네, 8억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쪽에도 문을 주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네, 드리도록 하고, 근데 지금 10년 정도 거주하셨으면 2012년도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12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럼 굉장히 싸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한 8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8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뭐 8억 떨어졌다고 하는 거에 호가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최고가를 찍었던 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27억이라고 이제 뭐 뉴스에 네. 나온 걸 봤었는데 실거래도 보니까 27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8억 정도가 떨어진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실거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이 몇 개 있으실까요? 집은 한 채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답을 먼저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저는 뭐 계속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일단 뭐 집이라는 게 뭐 사실 이제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집의 수요를 보면 60은 뭐 실거래 그리고 60은 이제 실거주 목적인 거고 그리고 40은 뭐 투자 목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비율로 보고 있는데 이 60이라는 거대한 실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뭐 손절매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는 당연히 이제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맞아요.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 보여요. 잠실이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엘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 라인으로 해서 잠실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잠실 일대를 리딩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리딩하는 건 아니고 잠실, 엘스 그리고 이제 리센츠, 뭐 트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 뭐 조금 더 나아가 좀 멀리 가면 이제 파크리오까지 해서 요 아파트들이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의 특징은 예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형 아파트였었는데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한 게 바로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이제 그 시형 아파트 요거를 이제 재건축한 그런 아파트로서 한 2007년도 2007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뭐 2008년도 이때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200% 후반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연식으로 보면은 뭐 15년 차 뭐에서 17년 차 요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 수명이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연식을 보면 한 뭐 3년 차부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차부터 한 뭐 10년 차까지 그때가 이제 신축에서 준신축급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투자하기도 좋고 실거주하기도 좋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지난 거예요. 좀 지났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 신축이 워낙 없고 그리고 이제 잠실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또 거리가 먼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 굉장히 대단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엘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600세대 정도 되고 리센츠는 5,500세대, 뭐 트리지움은 한 4,000세대 정도,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도 비슷하고 파크리온 이제 6,000세대가 넘거든요. 거의 이제 7,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뭐 25,000세대 정도 이렇게 굉장히 대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1층이고, 그리고 어떤 집은 탑층이고, 어떤 집은 노열층에 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어떤 집은 뭐 학교가 옆에 있고, 어떤 집은 뭐 한강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3평 같은 거래도 정말 다양한 매물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가격 차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는데 이 잠실 이런 대단지랑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대치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삼성동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조금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게 잘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층이라든지 뭐 탑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슷하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보면 우리 2012년도에 사셨잖아요. 예, 요때 사신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실제 뭐 2016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폭주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폭주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폭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1년 전, 2년 전에 대출을 뭐 무리하게 받으셔서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걱정되시겠지만 이렇게 예전부터 오랫동안 실거주를 하셨고 계속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집 하나로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살 수요들이 붙으면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조금 떨어진 게 느껴지지만 내가 이제 이미 샀으면 오를 때 올랐을 때는 조금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만큼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예, 그래서 우리 실제로 보면은 2017년도 예, 그리고 혹은 이제 2018년도 이때만 해도 2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좀 떨어진 게 사실상은 뭐 21년도 그때쯤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엘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보면 엘스는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리센츠만 가도 비슷한 대단지인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 보일 수. 예. 그리고 이제 트리지움도 보면 이제 실거래가 20억이거든요. 예, 20억이고 제일 높았을 때가 24억에서 이제 20억이니까 4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엘스가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엘스는 제일 피크였을 때가 27억까지도 갔었고 지금 이제 19억 5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커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뭐 한강 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남의 뭐 최대의 그런 호재라고 말하는 그런 국제고로 복합지구가 이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한 뭐 4, 5년간 많은 투자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자손들은 사실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뭐 월세보다도 이제 전세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4, 5년 전 가격이 지금보다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거의 뭐 7억, 8억, 9억 정도 이렇게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비슷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투자손들은 엘스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 그 호재. 그렇기 때문에 투자손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잠실은 우리 집 사기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 아시죠? 네.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들은 투자손들이 많이 공급을 하고요. 이 엘스에서.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자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해요, 지금 여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은 풀이 작아졌어요. 예, 그리고 공급자들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인데 투자손들이 많은 차익을 냈고 실제로도 많은 차익을 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뭐 팔려고 한다면은 그 공급자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실 게 아니라 집이라는 거는 뭐 투자 목적도 있고 내 이제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공간이시라면 그냥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실에는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요런 아파트들 말고 낡은 아파트들이 있죠. 5단지도 있고 뭐 장미 아파트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선수촌 아파트도 있고 아시아 선수촌도 있고 이제 우성 아파트들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미크는 이미 지금 공사가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 아파트들 이제 보면 거의 뭐 15,000세대, 19,000세대 그 정도로 이제 이 재건축이 다 되면 또 새로운 단지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이제 줄줄이 있거든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주거 형태의 좀 고급 단지들이 또 생기면 우리 아파트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같이 또 올라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은 사실 이제 호재가 많고 집값이 많이 뛰기 때문에 묶어놓은 건데 그것 때문에 묶어진 그런 이유, 이런 대형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그냥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실거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